결혼을 함에 있어서 따져봐야 되는 궁합은 상대하고의 궁합이 아니라 SNS에 들어가서 과연 살아온 SNS의 기록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상과 과연 기존의 SNS의 모습들이 어울리는가를 보는 거죠. 어쨌든 오늘도 대인관계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규 강의 시리즈 진도 나가면서 진도하고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한 며칠 정도 대화 특강 대화 특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강의 진도가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가지고 따져서 어떤 흐름으로 넘어왔는지만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대인관계를 세부적인 어떤 멘트의 기술, 성격의 개선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못하는 대인관계 어린이, 일명 관린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망의 딜레마 때문이다. 행복하려고 대인관계를 하는 건데 그 대인관계를 하려면 안 행복한 것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맞춰주고 배려를 해야 돼. 요런 딜레마의 순환구조 때문에 대인관계를 못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대인관계라는 건 대인관계라고 쓰고 답정 넣어, 내 맘대로, 내 편 이런 걸 구하는 거에 가깝다. 근데 어쨌든 내 편을 만들려면 그 사람한테 행복도 건네주고 재미도 건네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기분이 좋은데 난 하기 싫고 다른 사람이 좋은 걸 하면 나는 안 행복하거든. 그러면 그 안 행복한 대인관계를 굳이 내가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대인관계에서 내 편 들어주고 답정너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할 수 없는 상황이 주로 대인관계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늘 이런 식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돼서 뭐가 없다? 행복 텐션이 되게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자꾸 성격을 얘기를 하는데 행복 텐션이 떨어져서, 즉 행복 텐션이 떨어져 있는 당신에서 행복 텐션이란 행복의 에너지가 되게 높은 당신으로 개선되는 게 대인관계 변화 발전의 가장 첫 우선이다. 이런 큰 흐름을 갖고 기존의 이제 그 정규 강의 진도를 이제 이끌어 온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요 행복 텐션을 끌어올리는 변화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일으켜야 될 행복한 대인 관계를 위한 첫 번째 변화. 이 미션에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건 대화의 변화입니다. 대화. 네.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대화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대인 관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예전에 요런 걸로 제가 옛날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논문 같은 거, 요즘 AI 이런 것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빅데이터를 그냥 짜집기만 해서 논문이나 어떤 레포트를 제출한 것인지 교수님이라든가 학교 같은 곳에서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갖고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텍스트와 B라는 텍스트를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유사일이 몇 % 정도 되는지, 이게 동일한 걸 갖고 짜집기한 것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논문을 표절 검사할 때 쓰는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가 정말 자기계발적으로 변화한 게 맞냐, 특히 대인관계적으로 변화한 것이 맞느냐를 테스트할 때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0몇 년, 거의 20몇 년 상명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해온 부분인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도 요즘에 자존감, 자신감, 나사랑, 긍정적 마인드, 자꾸 이런 거를 강조하고 뭐 이런 멘탈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발전한 것처럼 희망적으로 느끼고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사랑이 깊어지고 긍정적 생각이 강해졌으면 자기가 자기계발적으로 변화를 했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생각 나부랭이에 불과하고요. 만약에 테라미수님이 6개월 뒤에 6개월 동안 상명학 공부를 해서 정말로 냉정하게 물리적으로 자기계발적 변화를 가져냈다면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갖고 테스트를 했을 때 변화율이 확인돼야 됩니다. 즉, 있는 카톡, SNS, 뭐 블로그 글, 일상의 대화, 이런 것도 역시 텍스트화 시켜서 6개월 전의 대화의 패턴과 6개월 후의 대화의 패턴을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어휘, 언어 사용의 변화율이 유의미하다고 판정된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런 변화도 가져낸 게 아니에요. 이런 되게 냉정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도대체 뭐가 대인관계가 변화되는 거고 성격이 변화되는 거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고 자아가 바뀌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측정의 과학적 기준도 없이 그냥 내가 자신감이 높아지고 뭐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고 뭐 일상이 활기롭게 느껴지면 내가 뭔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청기왕님 어서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명학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서 언어의 변화를 무조건 따집니다. 당신이 그리고 이 언어의 변화라는 것도 나는 옛날보다 말을 힘있게 하고 일단 추상적인 거 하나도 필요 없고요. 말 그대로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말이 언어의 변화인 거지, 한 사람의 언어의 패턴은 제가 전에도 최근에 집중, 비집중, 자동 시스템, 숙고 시스템 이런 과학적 이야기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무도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생각이 이어질 뿐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고 채팅을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반응적 요소, 자동적 요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서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언어적 습관, 언어적 패턴에서 벗어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히나 수십 년 이상 익숙하게 써오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인 저를 비유로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상명학 고참들은 많이 다니신 분들은 15년, 16년 이렇게 다니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와 같이 공부하신 지가. 그래서 제가 15년, 16년 전에 강의했던 강의록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죠. 10년 전, 15년 전에 제가 강의했던 거와 요즘 제가 강의했던 걸 비교하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강의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말하는 패턴, 말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고 심지어 제가 쓰는 어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변화고 발전이고 진화예요.
즉 제가 나이가 70년생 올해로 54살인 한국의 틀딱 꼰대임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진부한 과거적 사상, 과거적 생각, 과거적 가치관에 묶여서 옛날에 하던 고집스러운 생각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난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과거보다 좀 더 나은 나,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논문 표절 검사를 통한 언어의 변화적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아주 냉정한 거죠. 저조차도 이 언어적 변화의 부분에서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통과하지 못하면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전혀 공부도 안 하고 발전도 못하는 기존에 좀 남들보다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계속 반복해서 울거먹고 자빠진 그냥 그렇게 캐캐 묵은 선생질을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인관계의 변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쓸데없는 걸 변화 발전하실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것도 있고요. 또 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이 안에 무슨 발견할 수도 없는 추상적인 거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 상묘학 활동하면서 더 나아졌다 얘기하시려면요. 언어의 변화를 이야기하시거나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게 없으면 이거라도 얘기하세요. 이거라도. 나 상묘학 공부하기 이전보다 더 나이는 더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노화로 인한 좀 초라함, 옛날보다 더 이쁘지 못함, 피부가 탱탱하지 못함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치더라도 나머지 외모적 관리 부분에서 내가 상묘학을 공부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이뻐졌고 더 잘생겨졌고 세련돼졌고 몸이라도 더 멋있어졌고 스타일이라도 더 샤프해졌고 확실히 뭔가 외모적이라도 변화가 있었다. 이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되셨죠? 그래서 이 자기개발이란 게 되게 냉정한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어떤 어휘, 문장의 표현 이런 게 바뀌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상묘학을 공부하기 전과 상묘학을 공부한 이후에 화술적으로 어떤 변화, 여기서의 언어의 변화라는 건 구체적으로 표현, 방식, 어휘, 스토리 전개, 감정 사용, 이런 부분들 또는 또 비주얼라이징 이번 때 다 배울 거지만 이런 식의 구체적인 테크닉은 둘째 치고라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변화의 기준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이고요. 이런 건 나중이에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하는 게 대화를 잘하는 거라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신동엽 씨를 일부러 뛰어났는데 아주 자타공인 대한민국에서 말잘하고 19금 색드립도 아슬아슬하게 경계선 잘하면서 아주 화술의 달인으로 알려지신 분이죠. 근데 다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표현 방식, 말투, 어휘, 재미난 유머의 센스, 이런 것들을 흉내내면서 나도 이런 걸 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동엽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송계에서 자기의 어떤 높은 포지션을 잃지 않고 계속 달변가로서 이런 어떤 MC 토크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바탕을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 바탕.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상묘학을 통해서 대인관계 발전을 이루었고 자기개발적 변화 발전을 이루었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당신의 언어적인 변화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사를 해도 분명한 변화율이 포착되어야 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요런 부분에 포착이 되기도 할 텐데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그래서 언어분 상묘학에는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공부하시고는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봐도
아래의 것들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현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아주 신뢰도 높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짧아도 5년, 길어봤자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단돈 1,000원만 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안드로이드든 뭐 애플 쪽이든 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유료로 1,000원만 결제하고 당신 남친과의 카톡을 텍스트 긁어서 입력하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당신 남친의 학력, 그리고 정치 색깔, 변태 지수, 신뢰 지수, 리더 지수, 이런 게 그냥 바로 나옵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즉, 뒷조사할 필요도 없이요. 그냥 당신 남친하고 카톡 대화 나오는 텍스트만 갖고, 이런 걸 가진 언어학적인 언어 분석만 갖고도요, 학력이 그대로 나옵니다. 당신의 학력과 지적인 능력이 그대로 나오고, 이 사람의 정치 색깔, 이 새끼가 여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여자가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냥 다 나오고요. 그리고 사는 지역, 경제 수준, 취미 활동 다 나옵니다. 심지어 모두 나와 이 새끼가 변태인지 아닌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변태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사회적으로 이 사람의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책임감 있는 리더의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언어학이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해서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을 갖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요즘 결정사, 결혼시장, 취업, 구직시장에서 점점 더 글로벌적으로 당신의 SNS를 주시합니다. 당신의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제가 스레드에도 쓴 적이 있었죠. 당신이 여자고 SNS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일 수가 없어요. 예. 당신이란 여자의 SNS를 살펴보면요, 당신이란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당신이 그런 여자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여자들이 잘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서로 잘 맞을까? 그런 남자하고의 궁합을 여자들은 되게 따지면서, 그래서 이 남자하고는 뭐 잘 안 맞아서 결혼하면 잘 못 살고, 이 남자하고는 잘 맞아서 이 남자는 서로 좋아하고 나하고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이 남자하고 살면 결혼해서 잘 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 상대 남자하고 자기하고의 사람 대 사람의 궁합을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전혀 이건 쓸모가 없다. 여자가 결혼을 함에 있어서 따져봐야 되는 궁합은 상대 남자하고의 궁합이 아니라 결혼 생활과의 궁합이다. 즉, 이 남자랑 결혼하든 저 남자랑 결혼하든 그건 딱히 그렇게까지 1순위적 중요도가 아니고요. 나란 여자가 결혼과 어울리는 여자이냐를 따져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요즘 남자들도 이걸 갖고 여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의 SNS에 들어가서 이걸 보는 거죠. 어떤 여자를 만났어, 소개팅을 했어. 근데 첫인상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SNS 이렇게 팔로우 맺어갖고 이렇게 댓글도 달고 하자고 그래서, 뭐 요즘은 다 명함 대신 SNS 아이디 주고 받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 SNS에 들어가서 과연 이 여자가 살아온 SNS의 기록이, 이 여자가 앞으로 결혼해서 살 팔자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상과 과연 기존의 이 여자의 SNS의 모습들이 어울리는가를 보는 거죠. 그게 누구든 그 여자
SNS에 들어가면 주로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고 대부분 셀카일 거예요. 셀카가 덕을 할 겁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워낙 요즘 여성분들이 자기 사랑, 얼굴 사랑이 심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어쨌든 그녀의 사진 속에 그녀가 아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오냐를 보는 거예요. 뭐 친구들이든 뭐 가족들이든 뭐든 어떤 사람 또는 사진이 아니면 글 속 그녀 SNS의 사진과 글 속에 그녀가 아닌 사람들의 사진이 나오거나 그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뭐가 나오냐를 봐서 이 부분이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적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녀의 SNS만 보더라도 그녀 혼자가 그녀 인생의 유일한 존재인이고 우주의 중심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그 여자는 평생토록 나만 생각하고 사는 여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적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쁜 여자란 뜻이 아니라 결혼하고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일상적 사진들이 주로 어떤 사진인가를 봐서 집 안, 실내 쪽 사진이냐 아니면 집 밖, 실외, 여행, 뭐 멋진 거, 화려한 거, 비싼 거, 좋은 거 이런 위주로 뭐 어디 여행 가서 뭐 비키니 사진 찍고 어디 풀빌라 간 거 쓰고 뭐 어디 명품관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은 거 찍고 그래서 집 밖에 실에만 싸돌아다니고 춤추고 뭐 이런 거 올라와 있잖아. 그럼 이걸 보고서 그녀가 아무리 귀여워 보이더라도 이런 것이 내가 결혼하는 생활, 결혼해서 그녀하고 살게 되는 인생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똑같지? 또 10% 미만이다. 응? 그러니까 부자냐 아니냐와 관계가 없어. 어떤 세계의 일상을 살고 있거나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라. 집에서 함께 살고 결혼 생활이란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미혼인 시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컨셉으로 결혼 생활을 꿈꾸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꿈꾸는 결혼이라는 건 이 삶보다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이라고. 업그레이드. 총각 시절의 삶과 전혀 다른 이막의 삶. 그러니까 내가 설령 총각 때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그런 유부남의 삶, 아빠의 삶, 남편의 삶, 아저씨의 삶, 그런 삶을 사는 인생 이막으로의 전환 같은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결혼을 한다면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좀 더 나은 삶이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꿈꾸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과 실제 결혼 생활이 매치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결혼 생활이라는 건 자기가 SNS 올렸던 걸 조금 더 럭셔리하게 하면서 결혼을 했으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니까 조금 그게 뭐 2성급, 뭐 3성급 호텔 갔다면 모텔 갔다면 호텔이 되고, 뭐 국내 여행 갔다면 뭐 해외 여행이 되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코노미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이렇게 자리가 경제적으로 격상이 되면서 거기 사진에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식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누가 날 찍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이라서 사실상 그런 결혼 생활은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 결혼 생활이란 건 존재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이 결혼 생활과의 자체가 궁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의 현재,
미래, 내면, 생각, 진실됨, 발전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언어학적, 과학적 분명한 기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걸 따져볼 필요가 없이 이런 걸 가지고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대화, 화술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 대인관계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묘학에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묘학은 이 세상 어떤 대인관계 학문보다도 화술의 변화적 발전을 아주 강조하는 학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 우정과 사랑이라는 결과적 감정이라는 건 물리적 관계 접촉량, 즉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데이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이 데이트란 건 무엇이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뭘 하면서 대화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매끄럽고 수준 높은 대화의 실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퀄리티 높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의 결과를 가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대인관계 변화 발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뭐 신동엽이든 무슨 뭐 농담이든 뭐 이런 구체적인 최종의 무슨 뭐 스토리 전개 뭐 감정 비주얼라이징의 사용 뭐 이런 식의 어떤 최종적인 버전을 꿈꿀 뿐이지 이런 식으로 오래도록 방송계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서 평생토록 대화를 잘하고 인기가 있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항상 바탕에 어떤 것을 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간과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이걸 풀어나갈 수 있다.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들의 대화 실력이 발전을 한다. 그래서 이 대화 실력이 아무리 상묘학을 공부하고 제가 뭐 대화 미션도 주고 스몰 토크 훈련까지 시켜도 대화 발전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그 환장할 멘트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자꾸 이렇게 대화가 안 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쑥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성격적 문제를 들먹이거나 또 하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유형을 얘기하는 사람.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딱히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대인관계를 못하고 있고 화술이 안 되고 있다. 또는 자기가 긴장을 많이 했어. 무슨 뭐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눈을 마주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자기의 성격적 소극적인 부분들, 긴장 많이 타는 부분들 때문에 대화를 많이 못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틀린 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그때부터 비로소 대화의 화술이 발전이 됩니다.